신경인성 방광의 관리 방법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신경인성 방광의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경인성 방광의 관리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뇨기계의 해부학적 구조. 비뇨기계는 소변을 만들어서 저장하고 배설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콩팥에서 만들어진 소변은 신우를 거쳐 요관을 지나 방광에 모이게 되며 방광에 소변이 충분하게 차면 방광이 수축하면서 요도가 열려 소변이 배출됩니다. 방광은 근육으로 구성된 주머니 모양으로 정상 성인의 용적은 400에서 500cc 정도이며 소아의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 정상 용적이 달라집니다. 방광 관략근은 외관략근과 내관략근으로 구분되는데, 외관략근은 스스로의 자율적인 의지로 배뇨를 조절할 때 관여하며, 내관략근은 배뇨할 때가 아니면 의지와 상관없이 닫혀 있도록 반응합니다. 요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 요도가 짧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인성 방광이란, 신경인성 방광은 뇌, 척수, 말초신경계 등의 신경 손상에 의해 방광의 기능에 이상이 발생한 상태로서 배뇨 감각의 변화, 배뇨근의 기능 약화, 과민성 방광, 요실금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신경인성 방광 관리의 필요성. 신경인성 방광은 신장 기능을 보존하고 수신증이나 신우염 등의 상부 비뇨기계 합병증을 예방하며 방광염, 방광요관 역류 등의 하부 비뇨기계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환자의 일상생활 유지와 사회 복귀를 위해서도 신경인성 방광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광기능 평가 방법. 신경인성 방광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방광 상태를 정확히 평가해야 합니다. 우선 배뇨일지를 작성하여 섭취량과 배설량을 정확히 확인하고 소변 검사나 소변균 배양 검사를 통해 감염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요류 동태 검사를 통해 전반적인 방광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장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해구약 검사나 혈액 검사, 24시간 크레아티닌 검사, 비뇨기계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배뇨 방법.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배뇨 방법은 크게 자가배뇨와 청결 간헐적 도뇨, 그리고 유치 도뇨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가배뇨에는 자발적 배뇨 또는 자극 배뇨법이 있으며, 일회 배뇨 시 충분한 방광 용적을 유지하면서 잔뇨가 남지 않아야 합니다. 청결 간헐적 도뇨란 깨끗한 도뇨관을 이용하여 하루 4에서 5회 소변을 배출하는 방법입니다. 청결 간헐적 도뇨를 할 때에도 자가 배뇨를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회 도뇨 시 충분한 방광 용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하루 4에서 5회 400cc 정도에 해당하는 소변을 배출할 수 있도록 평소 수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유치 도뇨관은 요도에 삽입하는 도뇨관과 시골 상부 도뇨관으로 구분됩니다.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면 소변이 방광에 모이지 않고 곧바로 배출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방광 근육이 탄력을 잃고 방광의 용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 도뇨관을 사용할 때에는 마치 관절이 굳지 않게 관절 운동을 하듯이 소변이 모일 때까지 도뇨관을 결찰해 두었다가 방광 용적 목표값에 맞추어 결찰된 도뇨관을 풀어 소변을 배출시키는 도뇨관 결찰 훈련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방광이 과팽창되었거나 요로 감염이 발생했을 때에는 결찰 훈련을 쉬어주어야 합니다. 신경인성 방광의 관리 원칙. 첫 번째 관리 원칙은 충분한 수분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량은 하루에 소변을 배출하는 총 배설량에 맞추어 조절해야 하는데, 자가배뇨를 하는 경우에는 하루 총 배설량이 1800에서 2000cc가 되도록,
청결 간헐적 도뇨를 하는 경우 2000cc가 되도록, 유치 도뇨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500cc가 되도록 하루에 섭취하는 수분의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성인의 경우에는 한 번에 배설되는 소변의 양을 방광용적 목표값에 해당하는 400cc 안팎으로 조절해야 하며, 방광용적 목표값에 다다르기 전에 배뇨를 하거나 급박뇨, 요실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량에 영향을 주는 커피 등의 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병증 관리. 요로 감염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고열이나 탁한 소변, 악취, 실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열이 심하게 나는 경우에는 안정을 취하고 유치 도뇨관을 삽입한 후 수액 치료를 시행하며 항생제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요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소변을 산성화시키기 위해 크랜베리나 비타민C를 복용합니다. 흉수 6번 이상의 척수가 손상된 경우에는 자율신경의 조절 이상으로 자율신경 과반사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소름이 끼치거나 두통, 시야 혼탁, 혈압 상승, 맥박 감소, 손상 부위 위쪽으로 발안을 호소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신속히 혈압을 낮추기 위해 복대나 스타킹을 제거하고 앉은 자세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율신경 과반사증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으로, 즉시 도뇨를 해서 소변을 배출시키거나 도뇨관을 결찰했을 경우에는 결찰을 풀어주고 도뇨관이 막히거나 꺾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한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면 필요에 따라 혈압을 낮추는 약물을 복용하고 장팽만 등 다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야 합니다. 신경인성 방광의 약물 치료. 방광약은 매우 다양한 약재가 있어 환자의 신장과 방광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약을 선택해야 하는데, 기전에 따라 크게 다음의 3가지 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방광을 약하게 해주는 약에는 디트로판, 베지케어, 비우피포, 베트미가 등의 약재가 있으며, 약재들마다 작용 기전과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나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약재를 선택하게 됩니다. 약한 배뇨근의 수축력을 도와주는 약에는 하이네콜 등의 약재가 있습니다. 요도 관략근의 이완을 도와주는 약에는 하루날디, 카딜, 카두라, 자트랄 등이 있는데, 종종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하고 일부 민감한 방광을 약하게 해주는 기능도 있어 부작용과 배뇨 양상 등을 확인하며 약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경인성 방광의 관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